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악구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결론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악구의 위치입니다. 관악구는 왼쪽으로는 금천구 구로구와 맞닿아 있고요. 위쪽으로는 동작구 맞닿아 있고, 오른쪽으로는 서초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과천 안양시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관악구는 죄송합니다. 관악구는 관악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현재 지명이 붙은 곳으로, 관악구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그 두 가지를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에 관련해서 상권이 발달되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법시험이 이제 폐지된 이후에 해당 지역의 상권이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아쉬움이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서울 권역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2호선 서울대 입구역,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역 사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로변 뒷골목 쪽으로 해서 샤로수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지금 현재 그 상권이 태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 관악산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경사진 길이 많고, 그리고 주택이나 건물 등이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예전에 눈이 많이 내리면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가지고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관악구는 과거에 달동네 그리고 판잡촌이 가장 많은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달동네로 유명한 봉천동이 언덕이 엄청 심했었고요. 오죽하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낙후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동 명칭 자체를 보라매동, 청림동, 은천동, 행운동 등으로 바꾸려고 하기도 했고, 실제로도 바꿨지만 여전히 옛 지명 그대로 봉천동으로 불리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은 왼쪽으로는 금천구 독산동, 위쪽으로는 동작구 신대방동과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봉천동, 아래쪽으로는 관악산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두 가지, 서울대, 신림동, 고시촌. 이게 이제 관악구의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조금 안 되게 해당되는 면적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신림동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대 고시촌 등 학구적인 측면에 비해서 이제 신림역 먹자골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난향지구, 난곡지구 등 좀 반전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고요. 전체적으로 주변이 관악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둘러싸인 형태고, 그리고 보면은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 이제 휴먼시아 2단지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이제 3단지, 가운데 신림프로조 2차, 신림프로조 2차, 그리고 오른쪽에 휴먼시아 1차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난양초가 여기 아래쪽에 단지의 이쪽부터 이제 해서 쭉 급경사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급경사로 쭉 내려오는데 여기가 이제 난양초, 지도 난양초가 위치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편에 이제 노후 단지들 몇 개가 보이고, 여기 신우초 밑에 지금 이 지도상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라고 신축 단지가 건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경계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금천구 독산동, 여기는 시흥동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이제 난곡동의 모습, 그리고 여기 위에 나누중학교가 있죠. 나누중학교가
여기 슈먼시아 2단지 배정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학교까지 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먼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위쪽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대학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대 이제 먹거리촌도 많고 대학로 상권이 상당히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보이고요. 그리고 3개 단지들 여기 이제 잘 안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 휴먼시아 3단지 있고 2차 푸르지오 2차 관악산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학동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변이 곳곳에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전경의 모습이고요. 정문의 모습. 정문 쪽인데 그리고 여기 정문 쪽의 모습. 정문 쪽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가 져 있죠. 비스듬하게 경사가 느껴질 정도고요. 공동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놀이터의 모습, 분리수거장의 모습, 그리고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그 휴먼시아 1단지하고 2단지 그 사이의 대로변 가운데 길의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리막길의 모습이죠. 여기는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의 오르막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경사가 상당히 심하게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단지 아래쪽 모습, 호암로라는 도로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여기 삼북터널이라고 하는 입구의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주변 상권 및 학원가, 밀집 상권, 밀집 뭐 학원가 이런 개념은 없는데 지금 이 다운지 가운데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단지 내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단지들이 이렇게 쭉 있죠. 쭉 길 그 도로상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오른쪽 편처럼 이렇게 상권들이 학원가가 일부 같이 혼재돼 가지고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웬만한 상권들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네, 이게 단지 배치도예요. 제가 실제로 가봤었는데 단지 배치도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프린트를 내놔가지고 그 시트지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또 좀 놀랐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동 같은 경우에 이쪽이 뭐 역세권도 아니고 뭐 초등학교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리고 뭐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이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쪽 동보다는 아랫동 쪽이 낫다. 왜냐면 초등학교도 가깝고요. 단지 그 상가들이 대부분 약간 밑에 쪽 동에 있어요. 그래서 아랫동 쪽, 그나마 아랫동 쪽이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31평 A타입, B타입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3베이, 똑같은 3베이 구조죠. 똑같은 3베이 구조고 여기 마통풍 구조인데 A타입은 여기 이제 발코니가 앞쪽에 있고 B타입은 이제 왼쪽 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4평형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구조인데 이제 건너편 방의 위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방 구조도 반대로 돼 있죠. 반대 방향까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33평 B타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형태, 그 31평 A타입과 약간 쌍둥이 형태긴 하죠. 쌍둥이 형태인데 여긴 뒤에도 발코니가 있다는 점까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 사진 34평형의 모습이고요.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거의 비슷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거실의 넓은 모습, 주방의 모습, 그리고 이제 화장실 형태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 쭉 보실게요. 보시면 2200세대 대단지고 2008년식이고요. 용적률이 생각보다 높죠. 2240. 건설사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한경사고 이 지하주차장과 세대가 일부 세대에서 연결이 안 된 세대가 있어요. 일부 세대에 연결이 안 된 세대가 있다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군지는 아래 참고해서 보시고요. 학군이 그렇게 좋진 않은 모습이고요. 다 없습니다. 인근에 하나도 없고 여기 난곡선 난양역이라고 좀 예정이 돼 있어요. 난곡선 난양역이라고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미도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테니스장 3.7배 보시면 되고 여기에 단점은 산중턱에 위치해 가지고 경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동할 때 불편하다. 단점이고 인근 초중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 관악구의 특징 쭉 살펴보십시오. 쭉 살펴보시고 여기는 이제 2호선이 밖에 없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물론 신림선이 있기도 하지만 2호선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고 언덕 지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덕 지역으로 대부분 관악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대형 편의시설이 들어오기 어렵다. 그리고 2호선이 가까운 곳이 많이 선호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나마 좀 아파트 평당가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지수 쭉 살펴보시고요. 네, 전월세 매물이 특히 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신림동 같은 경우 고시촌, 녹두거리, 노후주택 밀집으로 해서 균질성이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 편의시설이 이제 신림동 번화가와 이제 보라매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악구 신림동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울대 벤처타운역 부르지오 부르지오고요. 여기가 이제 2025년 5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2025년 5월에 입주 예정이고 대우건설에서 최고 17층까지 571세대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런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입니다. 쭉 보십시오. 8억 6천이 최고가 찍었고요. 6억 3천 전세가 최고가 찍었고 특이사항은 지금 확실히 24년도에 거래량이 많아졌죠. 거래량이 확실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 보면은 6건, 3건 거래량이 많은 모습 보시면은 24년도 4월에 최저가를 찍었어요. 최저가를 찍었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죠. 근데 어느덧 지금 보면 5개월, 6개월 만에 지금 1억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좀 상승해서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KB시세 호가 보시면 6억 7천 최고가가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가격으로 최고가를 올려져 있고요. 매물 개수가 좀 많습니다. 83개나 됩니다. 매물 개수가 좀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환경 아파트와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54분 35분 시청 같은 경우는 1시간 5분 39분이 소요되고요. 다행히로 자차 이동에 아직까지 40분까지는 걸리지 않은 모습이고요. 구디역 가디역 같은 경우 31분 17분 50분 18분 걸린다는 거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 걸어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대중교통 이용할 시에 걸어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 53분 28분 그리고 마곡은 1시간 5분 42분 걸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걷는 거리가 확실히 많죠. 그 윗동 쪽하고 아랫동 쪽에 물론 버스 정류장이 있기는 해요. 버스 정류장이 있긴 해서 뭐 버스 타고 대부분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단지는. 근데 아무래도 환승을 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죠. 여기는 2번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DMC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환승을 좀 해야 되는 모습. 여기도 판교도 환승을 해야 되는 모습.
버스를 탔다가 지하철을 타고 환승도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죠? 근데 판교 같은 경우 가까워요. 2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DMC역도 그렇게 먼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역까지 48분, 14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게 환승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여기는 무조건 버스 이용이 필수다. 버스 배차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인근에 워낙에나 단지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평당가를 한번 잠깐 보면 이 신림 푸르지오 2차가 가장 높죠.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제 브랜드 아파트거든요. 브랜드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2단지, 1단지 순으로 평당가가 차이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2단지 쪽이 조금이라도 더 밑에 쪽, 아래 밑에 쪽으로, 여기 1단지는 약간 위에 쪽이죠. 밑에 쪽으로 좀 향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세대수가 더 많다 보니까 2단지가 평당가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갈아타기 하거나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64개소의 평균 점수를, 입지 점수를 평균을 구해봤을 때 83점이 나왔었거든요. 과연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42점을 취득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악구는 이제 서울에서도 하급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단지 내 외부가 이제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역세권도 아니고 초등학교와의 물리적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중학교까지 멀어요. 그리고 이런 단점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게 여기가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 소음이 좀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 제가 여기를 갔을 때 5분에서 10분 사이에 비행기가 한 대씩 날아가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런 좀 단점들이 있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난곡선이 그 지나갈 예정 호재가 있는데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강북 횡단선이 예타에 탈락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여기 난곡선이 예타에 통과되고 여기가 개발된다면, 물론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애초에 버스를 타고 무조건 이동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통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